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왕출세 4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앞당기기 위해서 기존 대책을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기획 발표했죠. 핵심이 보니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또 물량도 늘리겠다 이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머니터데이 방송의 김승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일단 그 사전 청약제도 확대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공공시행 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 청약 제도를 민간 시행 사업과 3080 플러스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하는 새로운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 불안한 주택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계획된 물량의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단기 수급 불균형을 좀 이제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예. 근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공공택지 사전 청약 확대 방안을 통해서 2024년 상반기까지 예. 총 10만 1,000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수도권에는 7만 1,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예.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기존 사전 청약 물량인 6만 2,000가구 중에서 총 이제 16만 3,000가구로 공급량이 좀 늘어나고 예. 공급 시점도 기존보다 1에서 3년 정도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만 따졌을 때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 분양분인 11만 가구를 웃돌 정도로 예. 물량은 많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영끌을 해가면서 공급에 주력하는 것은 1차 사전 청약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 사전 청약 물량을 더 늘려서 실수요자들이 패닉 바잉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요. 수요 심리를 좀 잠재우겠다. 네. 그렇군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사전 청약 제도를 이게 그러니까 공공에서만 하던 건데 민간 쪽으로 확대한다. 이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은 대부분 이제 정부 중심으로 진행해 왔었는데 예.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시행사가 공급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턱을 좀 낮췄습니다. 정부는 이제 민간 시행 사업에 사전 청약을 처음 도입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8만 7천 가구를 다양한 평형과 브랜드 아파트로 조기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예. 공급 택지 내 이제 민간 시행 사업에서 시행되던 사전 청약은 2017년과 2018년에 나왔던 주거복지 로드맵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방안 등에 따라서 현재 예. 이제 진행 중인 부지가 대상입니다. 그래요. 네, 이 택지들 대부분이 서울 출퇴근이 쉽고 GTX와 지하철 연장 등 교통 개선 대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예. 실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민간 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율이 공공 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주도 공급 대책이 일단 민간 영역으로 좀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공공 중심으로 해왔었는데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과 부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 결국 민간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예.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떠안아야 했던 제한을 풀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미 매각된 공공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 개편 후 6개월 내에 사전 청약을 실시하면 예. 다른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때 우선 공급이나 아니면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전 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본 청약으로 넘어갈 때 사전 청약 당첨자가 이탈해서 이제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예. 그 전에는 이제 다 민간 사업자가 리스크를 졌는데 예. 이걸 공공이 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 민간 쪽에서 미분양이 나오면 이거를 정부에서 이걸 이제 매입한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어떻습니까? 장기 임대주택 있잖아요. 네. 이것 쪽은 혜택이 좀 뭐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실 이제 분양 자금이 부담됐던 시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공 분양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금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예. 일반 기존 제도는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6년에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선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예. 분양 가격도 현재 시세가 아닌 임대 기간이 끝난 시세로 책정되기 때문에 제도상에 이제 허점이 있다고 지적이 많이 되어 왔었는데요. 정부는 이제 이 같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9월부터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요? 네, 다음 누구나 집. 달부터? 네. 이제 이 누구나 집은 사전에 확정된 분양 가격으로 예. 우선 분양을 약속한다는 점이 기존 제도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후라고 봤을 때 예. 지금의 분양 가격으로 10년 후에 분양을 우선 분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년 뒤 그때 시점에 그때의 그 시세로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의 시세로. 지금 정해놓은 걸로. 예,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네. 이제 분양가의 6에서 16%만으로 주택을 1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2억이면 6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1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고 분양 전환 시 시세 차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나눠 가져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정부는 이 같은 제도로 9월부터 인천 검단, 안산,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서 1,785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장기 임대 주택으로 수도권 6개 지역에 1,785가구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그 태릉 쪽하고요, 과천 쪽에도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사실 그 지역 주민들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됩니까, 이거는? 네, 그 기존에 이제 태릉지구에 대한 태릉지구에서 사실 반발이 굉장히 예. 거셌었는데요. 예. 결국에는 태릉지구에서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 10,000가구 중에서 6,800가구로 줄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대신에 대체 부지를 좀 확보했는데요. 예.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 사업과 노원구 도시재생 사업, 하계 5단지 상계마들, 노후 영구임대지 재건축 등을 통해서 3,100가구를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태릉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3,200가구가 줄어드는 건데 네. 이거를 다른 쪽에서 채우겠다.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과천청사 대체지 역시 과천시에 있는 가련동에서 1,300호를 신규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기존과 동일하게 예. 4,3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련동 쪽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부가 이렇게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키려고 뭐 정책 새로 발표하고 뭐 시그널을 자꾸 보내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부동산 시장은 여기에 좀 반응을 뭐 바라는 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뭐 그동안 역효과도 많고 불만도 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정부와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실 지금의 부동산 시장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예. 말 그대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한 예로 지난 7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주는 이른바 이제 실거주 2년 의무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예. 그러자마자 전세가 전혀 없었던 음마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일주일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었고요. 하지만 이후 불과 한 달 만인 이제 이번 달이죠. 전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물건이 또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동안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7월에 7억 원대로 떨어졌던 전세 가격도 또 한 달 만에 빠르게 올라서 제자리인 9억대로 또 올랐습니다. 그래요? 네. 결국은 지금 시장의 어떤 그 공급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원하는 집을 찾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뭐 좋은 반응이 나오고 나쁜 반응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예. 지금의 상황에선 사실 좋지 못한 반응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지금 같은 현상을 거래절벽 현상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지금 서울 전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어제까지 8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약 700건 정도로 그쳤는데요. 8월 700건. 네, 근데 예. 보통 5월부터 7월까지 평균 거래량이 4,300건, 지난해 8월 같은 경우에는 예. 4,900건이었습니다. 아직 8월까지 좀 마지막 날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심각하게 줄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네요. 예.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에 대한 부담과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고요. 실수요자들은 높아진 아파트 값에 대출 규제까지 막히면서 이제 구매력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에 이제 팔아야 할 사람은 팔지 않고 예. 사고 싶은 사람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은 하고 있지만 예. 이제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좀 시민들의 답답함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양도세가 부담이 크다 보니까 아마 증여 쪽으로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하니 뭐 결국은 시장에 이제 부동산이 새로 나올 수가 없죠. 네. 물건이. 네. 자, 그러면은 근데
이 대출을 은행들이 중단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실수요자들이 구매력을 좀 높일 수밖에 없다면 네. 사실 뭐 월급은 제한돼 있고 네, 그러다 보면 그럼 대출을 대출 받아서 받아야 되니까. 상황인데 좀 은행이 좀 반대로 대출을 좀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중단하면서 이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말 그대로 이제 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예. 가계대출 취급 여력이 충분한 다른 금융회사들까지 대출 취급 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라면서 예. 좀 일축을 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창구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자라는 수요가 몰릴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점은 분명한데 네. 집값 상승의 책임을 투기 세력에게 돌려서 대출 계조로만 이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보면은 이 가계부채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네. 돈을 빌려서 이른바 그 주식이라든지 이쪽으로 또 투자하는 게 많지 않냐 이런 분석 가지고 또 이렇게 대출을 옥죄는 거 네, 그런 맞습니다. 움직임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대출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좀 끼치고 있고 여러 예. 가지 요소에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정부는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한정짓기 때문에 대출을 지금 막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도 좀 예정이 돼 있다 보니 그러니까 오늘 저 한국은행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오늘 네. 어제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금리 동결 계속 한다고 하는 것 네, 같은데 동결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또 하는 얘기가 또 나오고 네, 있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전부터 금리 인상 시그널은 좀 계속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새로운 이제 금융위 후보자도 네네. 좀 인상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금리가 인상되면 결국에는 이제 서민들의 이제 예. 이자 압박 부담이 좀 많아질 거라는 이제 얘기에 좀 대출을 좀 막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